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십시오. 최재 감사원장이죠. 정치적 탄핵. 최 감사원장이 민주당이 본인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탄핵이라면서 잦은 사퇴는 없다고 했습니다. 여야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광란의 탄핵 폭주입니다.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발상입니다. 감사원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또 뭐 직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독립적인 기구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법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탄핵제도, 국회의원 탄핵제도를 둔 거죠. 그죠?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민주당이 최재 감사원장 탄핵 사유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관저 이전 추진 과정 감사원 감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도 포함됐고요. 네. 어떤 이유를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국감에서 예, 뭐 예. 위증을 했다는 내용이 또 거 추가됐군요.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감사가 좀 예. 정치적인 감사로 좀 일관했다. 예,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국회에 와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뭐 이런 예. 내용인데요.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탄핵의 명분은 납득이 돼요. 네, 그렇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힘이 있다고 해서 결과로 바로 점프하려고 하고 과정이나 절차를 밟지 않는 거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공수처에 고발도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공수처에 고발을 하고 그 수사 결과를 좀 기다리고 예. 탄핵이라는 거는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3권이 분립돼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3권끼리 이 세 개의 권력이 최후로 견제를 하라고 주어진 예. 힘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평상시에 만약에 남발이 된다면 그건 3권 분립이 아예 깨지는 예. 안정성 자체, 그 큰 제도의 안정성 자체, 그 원칙의 안정성 자체가 깨질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예. 저는 조금 명분은 이해가 되지만 예. 너무 성급하고 쉽게 힘의 맛을 보고 지금 맛을 느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당은 정치적 탄핵이다라는 최재회 원장의 발언과 같은 비판을 했어요. 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예. 좀 전에 박주민 의원 예. 감사원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걸 해쳤다. 예. 헌법상 가치를.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지금 운운이 바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있죠. 이 감사라는 거는 예. 지금 물론 대통령 직속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이게 감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만 헌법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입법, 사법, 행정, 감찰, 고시 이런 식으로 5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감찰의 어떤 독립성 이런 걸 중시하는데 사실 감찰이라는 거 있죠. 법원하고 같은 그게 준사법기관입니다. 사실 예. 감사원의 역할이. 그런데 이 준사법기관이 하는 그 작용에 대해서는 네. 어떤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어떤 고유의 어떤 불복 절차, 그다음 그 견제 절차를 통해야지 이 입법부가 이 준사법기관에 대해서 개입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그 준사법기관의 독립성, 지금 검사 탄핵도 저는 같은 견해거든요. 예. 그런 게 해쳐지기 때문에 이거는 재심의 제도라든가 감사원법에 정해진 불복 절차 이 신청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이걸 제일 엄중한 탄핵 제도로 바로 가는 것은 정말 이 감사원을 갖다가 어떤 특정 정파의 어떤 밑에 두기 위한 그런 정치적 탄핵이라고 봅니다. 그 정치적 탄핵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치적 술수다라고 또 비판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예. 최재형 원장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그대로 이제 유임한다 예. 돼 있는데 지금 이 최재형 원장을 갖다가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면 예, 예. 지금 헌법재판소가 6인밖에 없어가지고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는데 네. 그동안 최선임 감사위원이 직무대행을 한다는 직무대행을 거예요.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다. 예. 그런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 어떤 그 공정성이 오히려 해쳐진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왜 이 감사 최재해 원장에 대해서 그 탄핵을 운운하느냐. 예, 예. 지금 그 최재해 원장 체제 감사원에서 가장 많이 한 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어떤 통계 조작, 예. 그다음 원전 경제성 조작, 아. 무슨 그다음 사드 예. 이런 문제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측에 대한 어떤 그 견제 내지 이걸로 일관하고 있지 않느냐. 예. 지금 이걸 내세워 가지고 그 감사를 어떤 좀 중지시키기 위한 예. 그 추경호 원내대표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정무를 정지시키고 조은석 그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직무대리를 하면 그런 데 대해서 정지가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감사위원 구조가 3대 3입니다. 진보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군요. 그러면 예. 그 3대 3으로서는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4인 이상이 찬성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그런 감사가 좀 정지되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이 탄핵 추진이 네. 정치적으로 어떤 득실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기본적으로 지지층은, 지지층은? 굉장히 좀 뭐랄까 자신들의 어떤 힘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예.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더 똘똘 뭉치고 더 아.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는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중도층은 여기에 쉽게 동의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예. 한다면 양쪽 진영으로 나뉘어져 싸우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예. 정권을 잡고 정권을 운영해 나가는 데는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런 상황을 두고 봐야 되는 또 상황이 되잖아요. 예. 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런 상황을 야당이 예. 뭐 상대 당이 한다면 그걸 또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역사는 나쁜 역사는 반복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역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좋게 만들어진 역사의 어떤 레거시, 유산은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민주당이 사실은 감사원이 되게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해온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좀 전에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정권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 스스로 독립성을 깨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원장께서 이렇다 할 제지도 못하고 그런 행위들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느껴지고 야당에게 느껴지는데도 별 조치나 이런 설명들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저는 명분은 있다. 그러나 절차와 이런 것들을 지키고 굉장히 절제된 모습으로 힘을 행사하지 않으면 나쁜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검사 중립 위반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검찰의 중립 위반을 강조했는데요.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검찰이 집단 반발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행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삼권 분립의 헌법 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보니 참 한심합니다. 네, 역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 3명도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요. 12월 2일 날 국회 보고를 하고 4일 날 표결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 33명이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 공무원 신분으로서 집단 성명을 낸 것은 잘못된 일이다. 중립 위반이다. 라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기 양당에서 말하는 예.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아주 추상적인 겁니다. 예. 이게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그런 용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탄핵
이게 거의 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에 예. 대한 탄핵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의 예. 다 지금 검사들이 아마 그렇게 해당될 겁니다. 예. 이걸 갖다가 검사 탄핵으로 몰아붙인 자체가 이게 정치적인 어떤 중립성이 전혀 없는 어떤 당파의 이익을 위한 예. 좀 심하게 나가자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한 어떤 탄핵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검사들로서는 있죠. 이게 정말 검사가 개인적인 범죄를 뇌물이라든가 저지른다든가 아니면 뭐 독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탄핵을 하는 거 검사들이 할 말이 없죠. 개인적인 범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그 탄핵의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검찰을 예. 아까 감사원 이야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통제하에 두려는 더불어민주당 건드리면 안 돼. 그다음 이재명 대표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식에서 나오니까 검찰들이 그런 본인들은 아마 직무 집행을 아주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검사들은. 예. 이런 경우에 지금 반응하는 건데 이걸 정치적 중립 의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예전에 말했던 저항권 이거하고 비추어 보면은 이걸 검사들의 반발을 갖다가 더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예. 더 나쁘게 국민들에 보이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 그러는 것이지. 예.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중립을 못 지키게 만들려고 하는 탄핵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전원 처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검찰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 부장 36명 전부 처벌하면 수사는 누가 하죠? 예. 그러니까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현실화 되리라고는 못 보는데 예. 그 36명 직무를 갖다가 못하게 한다는 건 그런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검찰을 겁박하는 거 아니냐. 현실성 없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36명 다 탄핵할 수도 있겠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태도로 보면. 예. 그래서 이거는 검찰에 대한 계속적인 겁박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다. 그리고 전원 처벌을 할 것이다.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 처음에 이런 탄핵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들에게 이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회의원들 못지않게 검사들도 국민에게는 권력자거든요. 예. 근데 저렇게 본인들의 힘을 보여주듯이 행동을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본인들의 힘을 휘둘르듯이 하는 예. 힘 자랑, 근육 자랑을 하는 걸 국민들이 좋게 안 볼 건데요. 예. 검찰도 저렇게 집단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겁박처럼 느껴지거든요. 예. 결코 좋지 못하다. 굉장히 좀 차분하게 몇몇 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입장을 뭐 밝힌다던가 뭐 이렇게 하면 될 것이지 막 집단으로 다 같이 이름을 모으고 거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과연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 집단 중 하나인 검찰이 보여줄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예. 검찰 스스로 반성해야 되고요. 자, 지금까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았다면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 지탄을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알겠습니다. 생각에 예.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검찰이 권력 집단인 건 맞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일반 국민에 대한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거는 국회와 검찰입니다. 예. 이 둘 사이에서는 국회가 훨씬 강합니다. 검찰은 오히려 거기에 의해서 지금 탄핵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절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어쨌든 나중에 그게 헌법재판소에 기각이 되든 네. 검사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이런 장면에서 예. 이거는 그 1대1의 대등한 관계 같은 권력 집단이 아니고 예. 훨씬 강력한 국회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검사로서는 지금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뭐 하자면 발버둥 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요, 훨씬 강한 국회는 지금 현 상황에서만 그런 것이지 예. 이렇게 훨씬 강한 국회가 있었던 적은 없어요. 예. 사실은 지금은 여야가 갈려 있는 양 진영이 첨예하게 대결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강한 것이지 예. 사실은 이렇게 강하게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요 숫자가 많아도 검찰이 훨씬 강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설특검 아니냐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이 어제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엔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 지도부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사설 특검 아니냐. 듣고 오겠습니다. 상설 특검을 민주당이 자기들 멋대로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설 특검을 사설 특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민주당이 이렇게 하고 싶으면 수사권을 아예 그 국가의 수사권을 민주당 소관으로 옮기는 게 옮기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냥 검찰청하고 경찰청을 민주당사로 옮기든지 그렇게 하지. 이거는 곧바로 그 네. 위원 명령 심사 네, 위원 법령 방법으로 예. 곧바로 무효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상설 특검만 규칙 개정안 통과가 됐고요. 이 사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네, 하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상설 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겁니까? 아, 근데 문제는 좀 있죠. 어떤 점입니까? 우선 상설 특검을 지금 야당에서 예. 추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임명은 누구 하죠? 대통령이 합니다. 하는군요. 예. 예, 우리 최민희 지금 과방위원장이 예. 그 방통위원 했을 때 대통령이 임명 안 해가지고 아. 그런 식으로 예. 좀 파행적인 운영하는 대통령이 식으로 임명 안 하면 어떻게 안 되는 하면 거예요? 이거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아. 대통령이 예. 우리가 왜 선거법 위반 재판 지금 많이 하지만 633 아닙니까? 예. 그 법원에서 안 한다고 해서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것처럼 예. 여기 상설 특검에서 야당이 추천하더라도 예.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이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문제고 또 제 생각에는 예. 뭐 대통령이 임명한다면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네. 그 수사받는 당사자들이 이런 이 규칙의 야. 위헌성 주장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지금 수사의 대상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이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위헌 명령 제소 신청을 할 거라고 그러는데 예. 그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상설 특검이 아니라 아까 뭐 사설 특검이라고 저는 그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저것도 국가기관의 작용인데 네. 국회에서 하는 작용인데 그걸 희화하는 발언을 하는 거는 최고위원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예, 예. 어쨌든 그런 그 현실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상설 특검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상설 특검을 출범 시킬 수가 없겠네요. 대통령이 만약 임명하지 않으면. 그렇죠. 예, 아. 임명하지 않으면 출범시킬 수는 없겠지만 예. 그것이 누적이 돼서 여론이 악화되면 그게 탄핵의 빌미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봐요. 여론이 악화될 것이다. 임명하지 예, 않으면. 예. 그러면 그게 사실은 위법이잖아요.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안 하면 법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예. 그러면은 그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럼 규칙 개정안 관련해서 규칙이 개정됐으니까 그 규칙에 맞아야 하는데 아니, 따라야 하는데 규칙에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법이 법에 따라야 하는데. 추천을 하면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명해야 추천을 해도 한다라고 임명을 안 쓰여 할 있으니까. 그렇게 예. 해도 이 규칙에 따라서 추천된 사람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예. 이제 규칙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을 안 지키는 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위법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당에서 권한쟁의 위헌소송 제기한다는 그렇죠. 거군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예. 가처분이라든가 권한쟁의라든가 위헌소송이라든가 아.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예.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라면 대통령의 탄핵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뭐 탄핵의 빌미는 될 수 있는데 예. 탄핵 사유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어떤 상설 특검 임명 안 했다고 아. 당신 탄핵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물론 지금 그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이 법은 맞겠지만 네. 탄핵 사유로 삼는 건 또 그것도 예. 또 다른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김재원 의원이 사설 특검이라고 한 말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저 일반화의 오류예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가족으로 제안한 거잖아요. 이 상설 특검이 모두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국민께 그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조정훈 의원이 오늘 야당 대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게시판 논쟁을 특검과 연결하면 여당 대표 아니라 야당 대표라고 비판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 당원 게시판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와, 앞으로 있을 김건희 특검을 연결한다라는 고민을 한다면 그건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입니다. 국민의힘의 미래와 본인의 정치의 미래에 결정적인 결정일 텐데 그런 결정하리지 않으리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여당 대표에게 주어진 옵션 중에 그건 없다.
국민의힘에서 집단 기권설 뭐 요것도 나오던데. 집단 기권하면은 이게 사실은 이탈표를 원천적으로 막자는 거잖아요. 요거 정해진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이탈표를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 중에 하나로 나온 것 같고 아직 뭐 당론으로 정해지거나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네, 12월 10일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있는데요. 최근 여당 내에서 당원 게시판 공방으로 네. 이탈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은 정말 이 두 개의 사안은 별개인데 네. 하나의 사안으로 다른 사안의 잣대를 삼는다면 그거는 적절한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거는. 어떤 특검법이나 이런 것을 결단을 하려면 국민을 위해서 결단을 해줘야 그게 지도자의 모습인데 예.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한다. 그건 뭐 일종의 뭐 힘자랑하고 서로 싸움하자고 하는 그런 모습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것을 국민이 지도자의 모습으로 감동을 느끼거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까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끔 처음에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저는 누군지 모르겠으나 예. 그 한국일보 보도 말씀하셨죠? 예. 그 사람은 조금 정무적인 판단에 실책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한국일보 보도는 당원 게시판 논란은 용산의 당대표 흔들기다라고 한 대표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막을 카드로 특검 중대 결심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또 친윤 친한 간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대 결단으로 하는 거 예. 결국은 친한에서 예. 친윤에 대한 견제구죠. 네. 예, 압박 수단이고 지금 그 저번 특검 제2에서 4표 차이로 예. 그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재표결에서요? 예, 재표결에서. 그런데 이번에 만일 그렇게 된다면은 네. 이 지금 한동훈 대표의 중대 결단에 결국은 특검 재표결에서 예. 그 친한 의원들이 그 4표가 돌아설 수 있다. 이건데 지금 제 생각에 한동훈 대표가 예. 이런 그 특검 문제를 가지고 예.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어떤 대결을 벌이는 거 결코 양쪽에 다 이롭지 않거든요. 예. 지금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보수층 좀 지난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는 쪽도 많아요. 자기를 키워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 아니냐. 그렇군요. 그리고 그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낮은 것도 결국 둘 사이의 갈등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김재섭 의원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그런 기류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집단 기권이요? 아니요. 어떤 기류요? 반윤 기류. 그러니까 반윤 그 기류가 특검에 있다. 대해서 우리를 계속 압박할 경우에 행동에 나설 수 있다. 그런데 그게 행동으로 가느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어떤 둘 사이의 어떤 공통 분모를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제스처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10일 아닙니까? 12월 10일 한 열흘 하루 남았는데 그동안에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 그다음 한동훈 대표 측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물밑 접촉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고모가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고모는 엄밀하게 따지면 가족이 아니다라고 또 오늘 아침에 말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고요. 친윤계의 입장을 좀 대변한 발언 같아요. 고모는 엄밀한 의미에서 가족 개념 벗어나. 고모 이야기하면 이모 조카도 찾아야지. 의미 없는 이야기다. 친한계가 한동훈 대표 가족뿐 아니라 김 여사 가족도 한동훈 대표를 비판한 글들이 있다라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 가족의 공격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가족을 공격해도 되나요? 내 가족을 공격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가족을 공격하는 게 이런 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 신지호 부총장이죠. 다른 사람의 우리 쪽의 가족이 뭔가 지적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쪽의 가족을 지적한 건 저는 그 또한 또 전략적인 실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본질도 아닌 걸 가지고 또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고모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가족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너무 우습잖아요. 이거는 정말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일련의 상황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본질은 뭡니까? 익명 게시판에
대통령 비판할 수 있냐, 당대표 비판할 수 있냐, 그리고 그 비판의 수위는 어느 정도가 넘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걸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의 설령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족들이 쓴 비판의 수위는 높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게 왜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동훈 대표를 문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작용을 한동훈 대표 쪽에서 지금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본질과 상관없이 너무 유치하고 지금 당대표 끌어내리기에 너무 혈안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 지지율 볼까요? 자, 한국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윤 대통령 지지율 또 정당 지지율 다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다시 10%대로 떨어졌네요. 19%를 기록했습니다. 1%포인트 떨어졌고요. 정당 지지율도 볼까요?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4%포인트 오른 32%. 민주당은 1%포인트 떨어진 3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재판 판결도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1심 법원 선고도 볼까요? 잘된 판결이다 41, 잘못된 판결이다 39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총평을 들어보죠. 기본적으로 양쪽 갈라진 지지층이 예. 느슨해졌다가 결집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유죄가 나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쪽의 지표들이 다 좋아졌어요. 아, 근데 무죄가 나오니까 국민의힘 쪽의 지표가 좋아져요. 예. 물론 대통령은 별개로.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이 해야 될 것은 예. 그 똘똘 뭉친 지지층만을 조금 더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은 좋은 노력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좀 더 크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 일련의 여론조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 당신들이 지금 정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영만 보고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네, 다른 네, 거는 네. 뭐 다 말씀하셨으니까. 네. 근데 대통령 지지율하고 그건 예. 오히려 약간 소폭이 좀 내려가고. 예, 예. 그다음 당 지지율 국민의힘 당 지지율 올라갔거든요. 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지금 현 정국에 대한 대응 태도에 있어서 아. 국민들은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이쪽을 지지하고 아. 대통령은 저번에 그 기자회견할 예, 때 예. 여러 가지 뭐 조치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다.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 대통령한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지금 국민의 뜻이 나타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